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내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업무하고 있는 김진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데이터 모빌리티 구현이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여기 외부에 갔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는데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이제 더운 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버스 타고 오는데 서울시청역 근처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저기 그 뭐죠? 백숙 집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의 뭐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스로의 몸을 보신해야 되는 이런 시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몸 건강 유의하시고 스스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좀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좀 뭔가 이 발표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요건데요. 뭐 아주 값비싸고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 찾기 힘든 레어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제 자체에서 우리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해드릴 쿠버네티스 관련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저희 마케팅 팀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제작한 쿠버네티스 또는 이제 다커 형상으로 만든 USB예요. 이게 제가 써보니까 활용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부피도 크고요. 용량도 뭐 16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요거 어디에도 없는 아이템, 레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혹시 가정에 이제 자녀 계시거나 하면 자녀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뭐 중간에도 좋고요.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이게 USB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다 소진하고 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그 개발 사이클에 대한 어절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증폭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필수 요건인 이런 컨테이너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단위 뭐 몇십 개, 몇백 개 정도 수준의 컨테이너라고 하면 사실 사용자의 개입을 통해서 매뉴얼하게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관리하고 가능하겠지만 보통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쪼개다 보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생산되는 컨테이너가 약 수십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수십만 개가 생산이 되었다가 사라지고 뭐 하는데 과연 이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IT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출연을 하게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다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닥스홈이라든지 아니면 렌처라든지 뭐 메소스피어, 오픈시프트 등등 다양한 이제 컨테이너 관리 툴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서베이를 해보면 거의 쿠버네티스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뭐 이런 건 관련해서 고객사들 많이 방문을 하고 얘기들 하는데 주로 열이면 한 8, 9 고객사들은 컨테이너를 쓰는 고객사들은 다들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요즘 산업계에 거의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우리 오픈 인프라 데이에서도 주된 주제가 이런 컨테이너, 뭐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데브옵스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쿠버네티스가 구글에서 이제 내부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현하고자 만들었던 수많은 이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 관리 이런 툴로 시작한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CNCF 재단에 오픈 소스로 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널리 사용하게 됐는데요.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 컨테이너 관리 기능뿐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서비스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스 기능들 또는 인프라 자원에 대한 스케일 업이라든지 스케일 아웃, 뭐 스케일 인, 스케일 다운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테스트 학생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뭔가 쿠버네티스를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쿠브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미니큐브 같은 오픈 소스 진영 기반의 이런 자동 배포 툴을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다가 실제 이제 프로덕션에 또는 이제 기업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제 쿠브 ADM이라는 이제 툴들을 이용해서 또 배포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이제 유즈 케이스들은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셜 밴드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네뎁에서 제공하는 네뎁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PCS 또 코어에서 제공하는 텍토닉 렌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GUI 기반으로 배포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차원에서 온프라미스뿐만이 아니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클라우드 라이크한 이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온프라미스에 있는 베어메탈이라든지 VM 기반으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쉽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인프라 자원들을 서브스크립션에서 배포하는 형태에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에서도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뭐 애저라든지 구글 등등에서도 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론칭해서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또 론칭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쉽게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 리소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패턴이 있고요. 또 뭐 PCS라든지 구글의 엔소스라든지 렌처, 텍토닉, 네뎁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온프라미스의 쿠버네티스 배포 서비스도 지원하지만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딥한 난리지가 없더라도 손쉽게 클라우드 리소스를 이용해서 또는 이런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를 실제 테스트 기반이 아닌 실제 운영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이런 챌린지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뭐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프로덕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안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챌린지로 다가오는데 CNCF 재단에서 컨테이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가장 탑 챌린지가 뭐냐 했을 때 스토리지가 가장 많은 챌린지로 닿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휘발성인 오브젝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결국엔 퍼시스턴트한 영속적인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사라지더라도 볼륨 또는 이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들을 컨테이너라이즈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배포하려고 하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스토리지 기능들, 효율성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한 우리가 많이 쓰는 다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자체에서는 그런 수준의 스토리지 또는 데이터 보호 기술을 제공하기 힘든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 또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요구하는 스토리지의 요구 조건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온디맨드 스토리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를 받아야 되고 그 데이터 저장소는 락시처럼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고 성능을 보장해야지 내 운영 환경에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온디맨드 스토리지 제공을 한 꼭지로 잡아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 자체가 뭐 이런 OS에 대한 디펜던시를 다 없앴기 때문에 어떤 OS든 어떤 인프라 환경에 쓰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는 모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베어메탈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또는 쿠버네티스 설치해서 배포해서 운영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뭐 다크 이미지로 올려가지고 배포하는 거는 굉장히 인터넷만 되면 손쉽게 수준에 이제 배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프라미스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클라우드에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다운타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데이터 쪽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제 꼭지로 뽑아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모빌리티를 보장하는 데이터 패브릭 컨셉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이동하고 쿠버네티스 환경 또는 레거시 환경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쉽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네뎁의 목표고요. 거기를 위한 주요 솔루션으로 아까 제가 이제 요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네뎁의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첫 번째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뎁의 트라이던트는 2016년도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방식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출시되어 된 외장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기터브에다가 패키지를 오픈 소스화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손쉽게 패키지를 내려받아서 인스톨을 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란 컨셉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퍼시스턴트 볼륨을 배포하는 형태가 스태틱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운영자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볼륨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필요로 할 때 갖다 쓰는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럼 이건 근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죠. 자원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낭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스토리지 어드민의 과도한 이제 업무 부하가 과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걸 지원하는 첫 번째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뎁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스토리지들이 한 네 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플랫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네뎁 스토리지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트라이던트를 설치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라이던트 구조는 트라이던트 엔진 자체가 이제 파드 형태로 배포됩니다. 파드가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에서 말하는 이런 컨테이너의 묶음이죠. 그래서 트라이던트 엔진 자체도 파드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셀프 힐링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던트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단절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뎁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뎁이 또 하드웨어 스토리지 박스도 제공하지만 클라우드 내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뎁의 하드웨어 없이 네뎁의 스토리지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마존에서 애저에서 구글에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만 쿠버네티스뿐만 아니고 네이티브한 다커라든지 또는 쿠버네티스에서 정의하는 스토리지 표준인 CSI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REST API를 기반으로 뭔가 트라이던트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REST AP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이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를 고객분들이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스토리지 어드민이 스토리지 뭐 하드웨어 장착하고 또는 이제 네뎁이나 스토리지 밴드에서 제공을 하겠죠. 스토리지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트라이던트를 이용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IT 운영자가 하는 롤들은 물론 이제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라이던트 패키지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IT 운영자가 이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트라이던트의 백엔드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스토리지 클래스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말하는 오브젝트거든요. 쿠버네티스에서 정의하는 오브젝트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레벨의 티어 형태의 스토리지 레이어를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티어를 가지고 사용자가 실렉트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운영자들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들이 나는 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한데 뭐 용량 얼마짜리 나스 볼륨 하나 던져줘 이렇게 요구하면 또 그 콜을 받고 IT 운영자가 또 막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던져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트라이던트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가 이제 사용자가 PVC만 생성하면 PVC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요청하는 YA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트라이던트가 알아서 그 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트라이던트가 받아서 기존에 정의했던 스토리지 클래스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고 PB를 생성하고 개발자한테 PVC와 바인딩을 해서 던져주면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자동화돼서 끝나게 되는 거죠. 사용자는 받은 PB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 컨테이너의 파드에 마운트해서 이제 개발 환경으로 꾸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일반적인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쿠버네티스에서 얘기하는 다이나믹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의 컨셉이라고 하면 그럼 네뎁의 트라이던트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볼륨 임포트 기능. 볼륨 임포트 기능은 레거시 환경에서 트래디셔널한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볼륨을 컨테이너라이즈된 환경에 쿠버네티스 환경에 볼륨을 임포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사이즈 기능입니다. 리사이즈 기능은 개발자가 볼륨을 하나 받아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다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 데이터가 기대보다 이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볼륨이 이제 풀라면 결국에는 서비스
다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또 다른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볼륨을 파드에 마운트하고 데이터를 좀 이제 큰 볼륨이 되겠죠. 마이그레이션해서 서비스를 지속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온라인 중에 볼륨을 자동으로 익스펜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론 기능인데요. 클론 기능은 스테이트풀 셋 혹시 애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특정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퍼시스턴트 볼륨을 수초 내에 여러 벌의 카피본을 별도의 추가 스토리지 공간 없이 찍어서 다수의 파드에 마운트를 해서 서비스를 던져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론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QS 기능. QS는 여러분들 이제 그 클라우드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존에서 EBS 스토리지 하나 이제 구매하실 때 보면 보통 이제 티어별로 나오죠. 어떤 볼륨은 IOPS 또는 스루풋을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 미니멈, 또는 어떤 볼륨은 또 그보다 적은 볼륨.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금을 매기는 이런 체계로 스토리 서비스를 하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QS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게는 좀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를 PB를 배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부서에는 성능이 크게 요구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좀 성능이 적은 스토리지를 배포해서 전체적인 비용 효율적인 형태로 구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던트 볼륨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트라이던트 CTL이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CTL 임포트 볼륨이라고 해서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던 볼륨을 쿠버네티스의 백엔드 스토리지로 임포트하는 기능인데요. 유즈 케이스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바로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다가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이제 재배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기존 클러스터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볼륨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볼륨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임포트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볼륨 임포트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존 VM 또는 베어메탈 환경에서 운영하던 MySQL DB를 물론 이제 네뎁 스토리지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컨테이너라이즈드 MySQL로 전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베어메탈 서버고요. MySQL 데이터라는 NAS 스토리지의 DB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 파일을 보면 금방 봤던 NAS 스토리지가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MySQL을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도 조회를 해보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있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 정보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ySQL DB를 내리고요. 기존에 마운트되어 있던 NAS 볼륨을 유마운트를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트라이던트가 설치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NAS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 백엔드 스토리지로 당겨오는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PVC를 하나 배포하는 예제인데요. 아까 이제 봤던 트라이던트 CTL 임포트 볼륨 해서 기존에 있던 NAS 볼륨을 쿠버네티스 볼륨으로 당겨오는 임포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PVC 정보를 보면 PVC가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된 PB에 대한 정보를 쭉 보면 저기 접속 정보 잠깐 지나갔지만 마운트 패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뎁 스토리지의 콘솔에서 보면 기존 볼륨이 쿠버네티스 볼륨으로 네이밍이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MySQL 파드를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MySQL이라는 파드가 하나 생성되고요. 그 파드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MySQL이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되고요. 테이블 들어가서 컬럼을 조회를 해보면 기존에 베어메탈에서 운영하던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클론 기능인데요. 클론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환경.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몽고DB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게 하나의 몽고DB 어플리케이션의 원본을 가지고 여러 개 이제 다른 부서에다가 배포를 해서 QA도 하고 다른 개발 용도로 쓰고 뭐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야 손쉽게 뭐 다커 이미지 땡겨 가지고 배포하고 가능하죠. 근데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개발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어떻게 할 거냐? 클론 기능을 이용하면 다커 이미지 배포하는 것처럼 수초 내에 그냥 한 벌 찍고요. 또 한 벌 찍고 그리고 스토리지 공간은 별도의 증가 없이 여러 벌을 그냥 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론 기능은 PVC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요구하는 복제를 하고자 하는 기존의 PVC를 정의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복제가 일어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PVC 클론하는 기능에 대한 데모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요. 이번에는 오픈시프트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풀 오라클을 배포하는 형태인데요. 하나의 원본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에서 파드에서 총 10개의 오라클 파드를 배포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네뎁이 제공하는 구인데요. 통합 콘솔인데 플렉스 클론이라고 하는 저희 클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VC 클론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저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빨리 좀 지나갔는데 오라클 DB 파드가 하나 올라가 있는 걸 봤고요. 여기서 오픈 시프트로 접속을 해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루비 코딩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총 10개 이제 원본 빼고 총 9개를 배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시프트 콘솔에서 쭉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디플로이먼트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고 저기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PVC를 동시에 클로닝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요, 파드가 배포되는 걸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그 원본 빼고 9개의 파드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모두 정상 러닝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쭉 조회를 해보면 기존에 우리 오리지널 서버에서 배포하고 있던 그런 리스너 정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 파일들, 리드로그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배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서 네뎁의 네뎁 스토리지 콘솔에서 보면 기존에 3.79 테라바이트의 용량을 사용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시를 해보면 여기서 플렉스 클론이 아까 100대 1이었는데요. 지금 1000대 1, 그러니까 10배의 공간에 대한 효율을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공간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3.8테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7테라짜리 볼륨을 9카피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용량은 이제 100기가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여러 벌의 파드 또는 PV를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요약을 하자면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NKS라든지 또는 오픈시프트 그리고 다커 그리고 렌처, 쿠버네티스 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트라이던트를 이용해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사용자들이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좀 뭐 배포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챌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대비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다른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이런 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GKE, 뭐 NKS 등등 뭐 메이저 3밴드에서 제공하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저희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뭔가 특화된 매니지드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통합 GUI 통해 가지고 클릭 3번만 딱딱딱 하면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하나 뚝 배포가 돼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 하나에다가 그 워커 노드 2개 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각각의 옵션별로 그 워커의 개수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바로 애드온에서 패키지화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클릭하고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데 약 15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환경에서 온프라미스에 쿠버네티스 하나 배포하려면 아무리 숙달 되더라도 뭐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숙달돼도 저도 여러 번 뭐 깔고 지고 해봤는데 한 반나절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하나의 작은 단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자원은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또는 구글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내 컴퓨팅 리소스에도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라이던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라이던트를 온프라미스뿐만이 아니고 네뎁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저희가 오늘 주요 이제 메인 토픽이 아니라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네뎁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마존 내에서 네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네뎁의 NKS를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개체로 트라이던트를 선택을 해서 전체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던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NKS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자신의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 론칭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벤더 락인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마존을 쓰다가 애저로 가고 싶은데 한번 옮기려니 굉장히 이제 힘든 리소스와 시간과 돈과 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에 대한 또 단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뎁이
주장하는 거, 네뎁이 차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걱정을 다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요게 동일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온프라미스에 있는 트래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 이제 모놀리틱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뭐 탑다운 형태건 또는 회사의 이런 전략적인 과제에 의해서 뭔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숙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는 초기에는 뭔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불신 또는 뭐 그런 이유 자체로 온프라미스에서 프라이빗 형태로 구축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퍼블릭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를 예를 들더라도 네뎁의 트라이던트 그리고 네뎁에 제공하는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고 쿠버네티스 다른 이기종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임포트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오픈스택 서밋부터 이제 발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는 좀 오픈스택에 포커스했다고 그러면 요즘은 쿠버네티스, 데브옵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뎁 자체도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서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자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직면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토리지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 이제 트라이던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트라이던트는 온프라미스, 오프라미스 상관없이 다 구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또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전체적인 기반은 저희 네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비전을 통해서 전체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